만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좋지는 않은데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둘은 더 힘을 내서 시청자분들에게 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바로 편입했었던 계룡건설인데 그래도 비교적 시장이 낙폭을 키우고 있지만 계룡건설은 또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맞아요.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성장주들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제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그 시장에 밀려도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계룡건설이 그래도 강보합권 또 1%대에서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주잔고만 8조고 매년 이제 매출액만 2조 5천억이 넘어서는데 현재 시총이 3천억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 거기에 또 이제 세종특별시 관련해서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또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했던 그 시초가 라인 때인 32,0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로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37,500원 돌파 시에 4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룡건설 목표가는 동일하게 하고요. 손절가 35,000원에서 32,000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강원랜드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랜드도 바로 이전 거래일에 우리가 편입했었는데요. 확실히 정말 두 종목이 모두 다 비슷한 것은 낙폭이 크지 않다. 네, 맞습니다. 비슷한 그리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다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다른 웬만한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 가격대 그 이상의 좀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 가격 수준보다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강원랜드는 특히 국내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업체이고요. 주가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올해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고요. 뭐 오늘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4,5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로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1차는 29,500원, 2차는 32,000원 라인대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손절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손절가도 24,000원에서 24,500원으로 또 상향한 강원랜드까지 리뷰 종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달릴까 말까 힘차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이럴 때일수록 우리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하거든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섹터와 그 안에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이런 시장일수록 믿을 건 실적뿐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적 성장주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항상 중요한 거의 실적이긴 하지만 그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실적 성장주,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실적 성장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자, 달려야 된다 사인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실적 성장주, 말 그대로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면 달려야죠. 네, 일단 뭐 보유자의 관점에서도 내 종목이 지금 사실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이 뭐 많게는 뭐 30-40%, 적게는 뭐 20% 내외로 조정 흐름이 크게 나와줬는데 이럴 때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인지
또 아니면 너무 테마성으로 매수한 게 아닌지 이럴 때 오히려 다 같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좀 종목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앞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꾸준하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교체했을 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관점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 또는 종목 교체의 관점에서 실적 성장주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순위는 바로 이 실적이 성장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적 성장주 그럼 어떤 종목일지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한 코인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코인테크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초, 달릴까 말까에 맞습니다. 있었던 종목인데 코인테크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2차 전지 장비에서입니다. 현재는 4.44% 빠지고 있고요. 네. 2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큰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야기 제대로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1월 초에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그때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고객사 내에 전공정, 후공정 합산해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 자동화 설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외 고객사들의 어떤 증설에 따른 수요와 자동화율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이제 겹치면서 계속해서 2차 장비 그 설비에 관련된 또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예상 수주만 1,500억 정도가 되고요. 캐파가 한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제 수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월 달에만 100억 이상의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요. 산업 분야, 전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코인테크의 설비가 계속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탑 머티리얼이 자회사입니다. 지분 50% 가지고 있는데 LFP, 리튬 인사철 관련해서 설계와 또 제조 능력을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NCM, 하이니켈을 주로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LFP를 또 이제 보급형 모델의 주력으로 한다고 해서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이 다 LFP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도 20% 정도 저렴하고요. 또 이제 화재 위험 성도 굉장히 좀 줄어들기 때문에 LFP가 이제 뭐 현대차에도 채택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LFP 관련된 설계와 제조 능력을 갖춘 자회사가 탑 머티리얼이고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의 수주 물량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는 와중에 지나갔던 화면에서 코인테크의 영업이익 화면이 좀 지나갔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현재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역대급 실적이 지금 보여졌거든요. 네. 그만큼 실적 성장주에 딱 맞는 맞습니다. 종목이 이 코인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다가 1월 21일 이후에 김준호 매니저가 딱 익절가를 딱 제시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좀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1월 초에 한번 소개해드려서 그냥 수익을 한번 챙겼다가 네. 1월 말까지 사실 1월 내내 코스닥 시장에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키맞추기 일환으로 시장 여파로 최근에 좀 낙폭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일수록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일단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직전 저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28,500원 네. 돌파 시에 3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1차 목표가 28,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31,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지금 안 빠진 종목이 없겠지만 이런 네.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달릴까 말까 오늘 두 번째 섹터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네.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책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남은 시점입니다. 한 20여 일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정책주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정책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항상 뭐 정책주 가지고 나오셨을 때 비보 사인을 맞습니다. 주시는데 이 안에서 오늘은 어떤 정책을 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정책주가 이제 변동성이 커서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카카오가 반토막이 났고요. 뭐 에코프로, BM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와 그 업종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이제 교집합 또 그리고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 정책주들이 오히려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영향,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초접전 양상이 대권이 지금 20여일 앞으로 남아있는 시점에서도 초접전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보로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일단 뭐 공통 분모와 또 교집합 그리고 또 이제 2030이 사실 이번 대권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위즈코프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정책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위즈코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즈코프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정책주에서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현재 위즈코프는 5.63%가 빠졌습니다. 1,845원이고요. 위즈코프의 모멘텀과 가격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기업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청년 창업 또 그리고 벤처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대표이사가 또 윤석열 후보와 같은 서울대 동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정치 인물주로도 살짝 엮여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청년 희망 원 프로젝트로 인해서 국내 6대 기업이 18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최근에 카카오도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일자리 관련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위즈코프도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좀 크게 나와줬고 오늘도 5에서 6%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65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 시 손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2,030원, 돌파 시에 2,23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코프 가격 전략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2,030원, 2차 목표가 2,230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달리가 말기를 기점으로 오후 시장부터는 좀 우리 시장이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또 리드를 또 김준호 매니저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정책 리스크 우려를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4시 30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시 30분에 김준호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